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미화입니다. 3,5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입니다. 혹시 1년만 더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의 책인데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이 호스피스 의사가 본 그 사례를 직접 적어놨습니다. 50대 남성인데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폐암으로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병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뭐 6개월 살아봐야 어차피 죽는 거, 폐만 끼치고 이런 몸으로 살아도 어쩔 수 없다고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는데 그 의료진이,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그 도움을 주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하게 됐다고 해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이 그 매일 가족에게 메시지를 편지로 쓰게 되었다고 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출세도 아니다. 사람이 가장 큰 보물이다. 이거를 자기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해서 메시지를 쓰더랍니다. 이 환자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 아이들한테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얻은 교훈, 이걸 메시지로 전할 수 있다. 내 역할이 있다. 이거를 깨닫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메시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이 의사한테는 소중하게 비쳤다고 해요. 두 번째로,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가 있습니다. 일본에 와카미야 마사코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89세입니다. 1935년생. 이분이 80세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령자가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앱을 81세에 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앱을 개발하니까 애플 CEO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하셨는데 저서가 9권 이상이고, 또 전국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한국 나이로 하면 90세인데도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하시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사이토시라는 할아버지입니다. 1937년생 88세입니다. 이분이 특이하게도 70대에는 병을 굉장히 좀 많이 앓아가지고 거의 와상환자, 거의 누워 계셨대요, 침대에. 그랬는데 82세에 우연한 기회로 핸드백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세요. 원래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전기 제품 수리업을 했는데, 이제 70대의 큰 병으로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지내는데, 셋째 딸이 하루는 미싱이 고장났다고 조그만한 이 탁상 미싱을 가지고 와서 수리해 달라고 하더래요.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다 고쳐주고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실험을 해봤다, 작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돌아가는데, 손자가 있으니까 유치원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봤대요. 근데 너무 멋있는 가방이 나와서 손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봉제를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천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손자가 SNS로 일하는 과정을 다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만드는 가방이 인기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이 할아버지가 만드는 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해도 지금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지금까지 누워만 계시다가 매일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표하는 것. 한국인하고 일본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표현이 조금 부족한가 제가 봤을 때, 특히 한국 분들은
고마워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라는 표현에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끼리는 더 이 얘기를 안 해요. 저희 남편도 한국인인데 절대로 미안해요 소리를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 소리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요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인생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그 부부끼리가 조금 더 그 고마워요라는 말, 미안해요라는 말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우리는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간섭을 좀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또 간섭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사소통에 힘이 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은 문제가 없느냐? 일본에는 지금 사회 문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80, 50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50대가 돈을 하나도 벌지 않고 부모 연금으로 부모 집에서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일본 내각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20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전국에 115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세에서 39세는 약 54만 명이고 40세에서 65세까지가 약 65만 명, 즉 더 많다는 거예요. 40에서 65세가. 이분들이 뭐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혀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고 부모의 연금으로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할 건데, 나이 들수록 작은 행복, 작은 것에서 행복을 많이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오늘 화창하게 날씨가 좋으면 오늘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봄날이 되면 어린 새들이 비행 연습하는 그 소리, 쾌청한 그 하늘과 어울려서 너무너무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특히 나이가 들면, 시니어가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 행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행복 여러 개 이렇게 느낀다면 그 자체가 큰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시니어에게는 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본인이 가장 행복한 길,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다 거절해도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